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제 서울시장 나간다고 고민을 하길래 저보고 도와달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우리는 어쨌든 그러저러한 인연으로 어려움을 같이 겪고 이렇게 풍랑을 같이 헤쳐나왔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녁에 만났는데 정봉주 의원이 서울시장 나가면 통화를 했는데 정청래 의원하고 그 정봉주 의원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서울시장 나간다고 예전에 얘기했었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럼 둘이 어떻게 단일화 하냐고 했더니 가위바위보로 한대요. 그래서 그래서 오판 제가 상승제 가위바위보. 오판 상승제 가위바위보를 할 건지 아니면 정책 토론회를 하고 그 후에 가위바위보를 할 건지를 정해야 되는데 그 룰은 당사자 간이 하면 안 된다. 후보 단일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한 결과에 따르도록 한다. 김현 위원장. 예, 제가 이제 그 역할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말인데 최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인물은 바로 정봉주 전 의원이 아닌가 싶어요. 그 많은 사면자 중에 정봉주 전 의원은 17대 대선 때 유일하게 사면을 받지 아니한 사람. 괘씸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명박 씨가 해주지 않고 박근혜 때도 사면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면 정치인 경제인의 사면은 없었고요. 한편에서는 이제 한상균 위원장이나 또는 또 더 들어가면 뭐 이석기 전 의원 그리고 뭐 한명숙 총리, 이광재 전 지사 이런 분들의 사면이 없었다. 좀 이런 부분은 서운하다 하는 쪽도 있긴 하지만 뭐 원칙에 따라서 법적인 절차가 다 끝나지 않는 상황이거나 이런 부분은 사면이 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이것만 있을 건 아니니까요. 그 부분은 차치하고 어쨌건 정봉주 전 의원은요.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고무적인 사건이에요. 정봉주 전 의원 사면은. 잘 됐죠. 네. 정봉주 전 의원이 말도 안 되게 실형, 법원이 이상한 판결로 실형을 살고 나와서도 뭐 지금 정치만 못하지 뭔가 잘못되는 건 아니지만 다들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2007년이었죠. 네. 10년 동안 그렇게 사실 억울함을 당한 건데 특유의 그 쾌활한 성격 때문에 불쌍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분이 사업 수완이 대단하잖아요. 예전에도 영어학원을 통해서 이제 돈 많이 벌고 또 정치를 하고 감옥 갔다 와서도 또 팟캐스트뿐만 아니라 방송 출연하고 뭐 이렇게 다닐 때 보면 꼭 한 3-4명이 같이 함께 이렇게. 요새 보면은 연예인 같더라. 진짜 저는. 예, 그리고 방송인이죠, 방송.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예, 근데 필이 그렇게 나요. 2007년도 이제 그 사건이 있는데 2010년도에 형이 확정 안 돼서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리고 11년에서 12년 감옥 살고 나와서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는 아예 사면복권 정치인에 대한 사면복권을 안 하면서 이제 5년 내내 이제 이렇게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뭐 어저께도 저 정봉주 의원에 대해서 주제를 다뤘던 것 같은데 복권이라고 얘기했죠. 복권요. 기대를 안 했는데 그렇죠. 예, 된 거라서 복권이 전 2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그 복권 있잖아요. 로또. 복권이라는 정치적 복권이라는 로또를 정치적 자기 로또가 터져죠.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근데 외국에 나갔는지 전화 통화는 안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달에 국회의원들 한 120여 명이 대통령한테 탄원서도 올리고 그랬어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안 해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해주시더라고.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다 결정하는 건 아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정봉주는 좀 많이 억울해 이렇게 생각하셨던 그러니까 거예요. 안 할 이유가 없는 시비를 거죠. 걸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근데 뭐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 안철수 씨도 거기에 대해서 왜 정봉주만 해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외에 대상자가 사실은 없잖아. 5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면 복권에서 제외시키겠다고 이미 대통령이 중대범죄의 경우는 그랬는데 돈하고 얽혀 있는 경우는 이번에 안 하겠다. 그러고 보면 정치인 중에 없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이념적 문제나 사회적 문제의 경우가 이제 시비가 있을 수 있고 또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촛불 연장선에서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은 안 해줘 이런 문제제기 할 수 있지만 정봉주를 왜 해줘 이러긴 사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계속 통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하고는 기자들이 많이 연락갔을 텐데 어떤 보도에 보니까 그럼 서울시장이나 나가볼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렇게 말을 던지면 언론의 헤드라인은 정봉주 서울시장 출마 시사 이렇게까지 나온단 말이야. 복권 되기 전 아니에요? 아니 근데 어떤 기사에는 국회에는 안 돌아가겠다 이랬다는 건 어떻게 된 그건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 팟캐스트 방송 그 YTN에서 하는 거 있어요. 시사 네. 안드로메다에 게스트 나가서 한 말이 국회로는 안 간다. 이렇게 예전에 얘기한 거 복권이 옛날 된 얘기죠? 바로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복권 어제 전에 그 복권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그거는 국회로 안 가고 되더라도라고 전제한 거니까 좀 그러네. 그렇지 되고 나서니까 상황이 또 변수가 있을 수 있죠. 농 비슷하게 그럼 서울시장이나 나가볼까? 왜냐하면 국회의원 출마를 안 한다 그랬으니까. 아니 그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나간다고 하면은 노원병이 지금 공석이에요. 내년 그렇죠. 근데 그쪽에 또 열심히 터닫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누구요? 아, 저희 쪽에. 네, 황창화 네, 위원장도 네. 있고 뭐 김성환 구청장도 네. 생각이 좀 있죠. 국회의원을 이제 다시 하고 그래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정봉주 의원이 노원에서 정치를 했고 노원에서 출마를 다시 해서 그 완전한 복권을 완성하는 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낙검수에 그게 이제 후예들이 이런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당사자들도 다 하고 있잖아요. 뭐 김어준, 그러네요. 김용민, 예. 정봉주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시절에 완결판 그 매듭을 딱 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우리 이제 그 그러네요. 한 시대가. 네.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서울시장도 한번 정청래 의원 나간다고. 그러니까 어떤 전제 조건이 다 있지만 그거는 제가 오늘 이 녹음 후에 음. 정청래 의원을 따로 만나서 앞으로 거취에 대해서 제가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정청래 의원이 이제 서울시장 출마한다고 할 때 상의를 했죠. 저희가 컷오프 동지잖아요. 두 분은 물론 정무적 판단에 의한 컷오프고 저도 뭐 하여간 희생양이죠. 왜냐하면 정청래 의원은 그 상임위를 같이 했는데 정보위원회를 같이 했어요. 간사하고 제가 이제 정보위원이었는데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때 제가 현장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됐고 본인이 안 가서 재판을 안 받게 됐잖아요. 그분은. 그래서 되게 마음에 빚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본인 최고위원 나갈 때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열심히 도왔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본인도 컷오프를 당하더라고요. 참나. 뭐. 그런 걸 동지라고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제 서울시장 나간다고 고민을 하길래 저보고 도와달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우리는 어쨌든 그러저러한 인연으로 어려움을 같이 겪고 이렇게 풍랑을 같이 헤쳐 나왔기 때문에 야. 아직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녁에 만났는데 정봉주 의원이 서울시장 나가면 통화를 했는데 정청래 의원하고 그 정봉주 의원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서울시장 나간다고 예전에 얘기했었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럼 둘이 어떻게 단일화하냐 그랬더니 가위바위보로 한대요. 그래서 똑같구만 생각. 그래서 오판 제가 삼승제 가위바위보. 오판 상승제 가위바위보를 할 건지 아니면 정책 토론회를 하고 그 후에 가위바위보를 할 건지를 정해야 되는데 그 룰은 당사자 간이 하면 안 된다. 후보 단일화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한 결과에 따르도록 한다. 김현 위원장 또 예, 그렇게 제가 된 이제 건가요? 그 역할을 하겠다. 이제 아. 그렇게. 전 재밌을 것 같아요. 박원순 시장이라는 절대 강자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있잖아요. 박영선 의원도 있고 뭐 민병두 의원도 있고 이인영 의원도 뭐 거론되고 전현 의원. 전현 있어요. 의원도 있고 거기다가 인기로만 따지면은 뭐 막상막하일 수 있는 정봉주, 정청래 이렇게 만약에 출전하면은 그 경선은 정말 재밌겠는데요. 재밌겠는데 정봉주 정청래 누가 더 인기 있어요? 사실은 인기가 정청래 의원이 더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기라기보다는 정청래 의원은 정청래한테 이미 줄 섰거든요. 2016년도에 그런 아픔을 겪고 그 다음에 총선 때 선거운동을 다녔잖아요. 많이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제 선거운동을 했는데 정봉주 의원은 사실은 그 정치 현장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김현 대변인님. 예. 그렇게 인기는 하면요 단일화 추진위원장 못 돼요. 인기는 편파적인 발언하면. 인기 물어봐서 답하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방송에 출연하고 게스트일 때와 사회자일 때가 다르듯 저는 알고 있어요. 누가 더 티켓 파워가 있는지 알고 있는데 그건 말씀 못 드리고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인기의 차이라는 게 있고요. 이 사람을 서울시장 후보면 예를 들어 서울시장 후보로 했을 그렇죠. 때 어떠냐 하는 게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안정감. 뭐 아니 그래서 하여간 지금 궁금하네요. 정청래 의원이 생각보다 10%가 아직 안 됐어요. 10%가 돼야지 본인이 출마 선언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한 7, 8%밖에 안 돼가지고 걱정이에요. 뭐 정청래 의원의 진정성, 뭐 정봉주 의원의 어떤 개인기, 뭐 등등 해서 시민들 입장에서 어떤 바람이 일면은 정말 대세론 같은 느낌의 박원순 시장이 아찔해지는 순간도 올 수 있다고 봐요. 그냥 지금 웃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두 분도 그거는 제가 동의할 수는 없어요. 저는 대변인이어서. 두 분도 연구원장을 해도 되나요? 더더구나 안 됩니다. 흥행은 될 수 있어도 박원순 시장이 바뀔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뭐 재미로 이야기해본 거였고요. 이거는 순전히 정봉주 의원의 복권 기념으로 저희가. 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의미는 바랍니다. 대변인 멘트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왜냐면 이게 아까 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진지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지하지 않은 이미지가 너무 많으면. 오늘이 그러니까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날이 2017년 마지막 12월 날. 31일이니까 약간 좀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좀 무게를 너무 잡았잖아요. 양김이.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좀 알겠습니다. 새가 날아든다의 가벼운 마음으로 새날이 음. 온다. 왔다. 이걸로 이해해 주세요. 오늘의 가장 빅 뉴스는 아마 특사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네, 특사를 사실은 많이 기대하고 있었을 건데 갑자기 발표가 돼서 빠진 분들이 많이 서운해할 겁니다. 개요를 말씀드리자면요. 6,444명의 특사와 그리고 165만 명의 특별 감면이요. 이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뭐 먼저 뒤에 얘기를 먼저 하자면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 해가지고 차 몰고 업무 봐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일해야 네, 되는 분들. 생계요. 네. 네. 이거는 항상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 같고요.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정치인, 경제인 특별사면 없다. 딱 한 명을 제외한 정봉주 의원. 네. 사면에 조건이 있답니다. 이 조건은 뭐냐면은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 사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서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월호라든지 등등의 사건들은 지금 사면 대상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는 17대 이명박이 뽑히던 당시에 11대 대선 관련해서 전부 다 소취혈한다든지 또는 뭐 사법적 판단을 내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끝났는데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만 지금까지 이명박 재임 기간, 박근혜 재임 기간에 전혀 사면을 해주지 않았죠. 그런 면에서 정봉주 의원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당시 관련자들은 다 사면되거나 법적인 문제가 다 끝났는데 정봉주 의원만 지금 10년 정도를 이렇게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사면이 안 됐다 이런 거고요. 네. 안철수 씨가 그랬죠. 왜 정봉주만 사면했느냐. 이런 이유를 모르니까 어떤 공감력도 없이 막 뱉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봉주 의원이 얼마 전에 나는 국회의원 출마 안 해라는 얘기를 했어요. 다른 방송에 나와서. 네. 나는 이제 그쪽 국회에는 떠났다. 내가 지금 들어가 봐야 그때 당시 초선이었던 뭐 그때 당시 이렇게 어떤 급수라는 게 있어서 안 나간 데서 정치인으로 분류를 안 한 게 아닐까. 정봉주 의원 같은 참 억울하지요. 당시에 저는 그래서 오늘 그런 페이스북을 남겼습니다. 정봉주 특별사면 절반만 박수 보낸다. 축하한다. 나머지 절반은 정봉주 전 의원이 재심을 청구해서 즉 다스가 이명박 거란 거 밝혀지고 그에 따라 재심 증거가 확보되면 재심을 청구해서 정말 그동안의 감옥과 마음과 몸, 정신적 고통받은 것이 위로받을 때 그때 내가 나머지 절반을 축하하겠다. 그래서 오늘은 2분의 1 축하만 보냈습니다. 그때 옆에서 많이 지켜보셨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맞습니다. MB정부 출범한 2007년, 8년 그때 BBK 특별법 싸운이 나고요. 저하고 정봉주 의원 등이 나르는 정봉주, 나르는 강기정 막 날려다녔죠 그때 뭐. 이번 지금 특별사면 관련해가지고 자료화면 내보내는데 역시 현역 같은 전 의원이세요. 정봉주 의원하고 같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 자료화면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때 뭐 당시에 임종석 지금 비서실장이 우리 당의 그러니까 우리 당 당시에 우리 야당의 간사 수석 부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수석 부대표였는데 당시에 임종석 실장 그다음에 정무수석하고 있는 한병도 정무수석 그리고 정봉주 뭐 당시에 최재성 의원 정말 그때 기라성 같은 대부분 축구 잘하는 선수들이었습니다. 기라성 같은 우리 의원들이 이 BBK 특별법 관철을 위해서 몸을 던졌죠. 그 당시에. 예. BBK 드림팀. BBK 드림팀. 예. 정봉주 의원을 제외하고는 눈에 띄는 게 이제 용산 참사 관련한 철거민 분들. 네. 사실은 그거는 진작에 사면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산 참사가 2009년에 설 직전에 일어난 일인데 제가 행안위 간사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는 정말 참담했습니다. 그 한 겨울에 그 옥상 막내에 불이 나서 7명이 죽고 이번에 사면된 25명이 결국 재판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감옥도 가고 죽기도 하고 재판도 받고 가족이 죽고 가족이 감옥 가고 아버지가 죽고 자식이 감옥 가는 이런 참담한 현실인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7대 의혹 당시에 너무 정말 과잉 진압이었고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는 진압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싸웠는데 정말 꿈쩍도 안 했죠. 이명박 정부는. 그때 사건이 벌써 언제적이에요? 이제 지금 사면된 거고요. 2009년입니다. 그것이 2009년 1월. 거의 뭐 10년 다 돼가는 그런 느낌인데 네. 문제는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언론의 설레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봉주 의원은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농이 아니라 정치인으로 사면해 준 건 아니라고 봐요. 네. 여러 가지 억울한 지점과 또 언론이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지금 다스 문제 같은 게 연결돼서 네. 이 부분은 사실상 정봉주 의원은 억울하다는 측면에서 사면이 된 것 같고 네.
언론의 설레발은 뭐였냐면 사면을 하게 되면 뭐 누구누구가 포함될 거야, 누구누구가 포함돼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예상됐던 인물들 중에 한상균, 이석기뿐만 아니라 이광재, 한명숙 그리고 강정마을 관련한 분들, 세월호 집회와 관련한 분들도 사면이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법무부의 발표를 보니까 어떤 절차나 어떤 과정상에 있어서 다 완결된 분들 위주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내년에 한 광복절 정도의 특사가 한 번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도 사면돼야 된다 저 동의했고요. 예. 그다음에 강정마을 같은 경우도 제주 원희룡 지사가 요청한 분들이니까 사면을 해야 되는데 아마 여러 가지 절차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정치인 사면보다도 민생 사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면이 된 것 같고 생계형 민생 사범 중심으로 결국 지금 용산 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진 일이기 때문에 잘한 것 같아요, 사면을. 특히 이제 형도 다 마감됐고 이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이제 2차, 3차 앞으로 사면 기회가 있다면 뭐 강정마을 마을 분들이라든가 사건 관련자들이라든가 또 한상균 위원장 등 사면해야 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직 사면 못 받으신 분들도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뭘 이렇게 특별히 배제한다 이런 것보다는 정봉주 전 의원은 분명히 정치인으로 사면 아닙니다. 정치 앞으로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반인으로 사면된 게 아닌가 싶어요. 방송인 정봉주. 그렇지. 방송인이기 때문에. 자,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불쌍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분이 사업 수완이 대단하잖아요. 예전에도 영어학원을 통해서 이제 돈 많이 벌고 또 정치를 하고 감옥 갔다 와서도 또 팟캐스트뿐만 아니라 방송 출연하고 뭐 이렇게 다닐 때 보면 꼭 한 3-4명이 같이 함께 이렇게 아, 요새 보면은 연예인 같더라. 진짜 저는. 예, 그리고 방송인이죠, 방송.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예. 근데 필이 그렇게 나요. 2007년도 이제 그 사건이 있는데 2010년도에 형이 확정 안 돼서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리고 11년에서 12년 감옥 살고 나와서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는 아예 사면복권 정치인에 대한 사면복권을 안 하면서 이제 5년 내내 이제 이렇게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뭐 어저께도 저 정봉주 의원에 대해서 주제를 다뤘던 것 같은데 복권이라고 얘기했대. 복권요. 기대를 안 했는데 그렇죠. 예, 된 거라서 복권이 전 2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그 로또? 복권 있잖아요. 로또. 복권. 복권이라는 정치적 복권이라는 로또를 정치적 자기 로또가 터졌죠.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7대 대선 때 유일하게 사면을 받지 아니한 사람. 괘씸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명박 씨가 해주지 않고 박근혜 때도 사면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면 정치인 경제인의 사면은 없었고요. 한편에서는 이제 한상균 위원장이나 또는 또 더 들어가면 뭐 이석기 전 의원 그리고 뭐 한명숙 총리, 이광재 전 지사 이런 분들의 사면이 없었다. 좀 이런 부분은 서운하다 하는 쪽도 있긴 하지만 뭐 원칙에 따라서 법적인 절차가 다 끝나지 않는 상황이거나 이런 부분은 사면이 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이것만 있을 건 아니니까요. 그 부분은 차치하고 어쨌건 정봉주 전 의원은요.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고무적인 사건이에요. 정봉주 전 의원 사면은. 잘 됐죠. 네. 정봉주 전 의원이 말도 안 되게 실형, 법원이 이상한 판결로 실형을 살고 나와서도 뭐 지금 정치만 못하지 뭔가 잘못되는 건 아니지만 다들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2007년이었죠. 네. 10년 동안 그렇게 사실 억울함을 당한 건데 특유의 그 쾌활한 성격 때문에 기자들이 많이 연락 갔을 텐데 어떤 보도에 보니까 그럼 서울시장이나 나가볼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렇게 말을 던지면 언론의 헤드라인은 정봉주 서울시장 출마 시사 이렇게까지 나온단 말이야. 복권 되기 전 아니에요? 아니 근데 어떤 기사에는 국회에는 안 돌아가겠다 이랬다는 건 어떻게 된 그건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 맞아요. 팟캐스트 방송 그 YTN에서 하는 거 있어요. 시사 네. 안드로메다에 게스트 나가서 한 말이 국회로는 안 간다. 이렇게 예전에 이야기- 얘기한 네. 거 복권이 옛날 된 얘기죠. 바로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복권 어제 전에 그 복권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그러면 그 그거는 국회로 안 가고 되더라도라고 전제한 거니까 좀 그러네. 그렇지 되고 나서니까 상황이 또 변수가 있을 수 있죠. 농 비슷하게 그럼 서울시장이나 나가볼까? 왜냐하면 국회의원 출마를 안 한다 그랬으니까. 아니 그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나간다고 하면은 노원병이 지금 공석이에요. 내년 그렇죠. 근데 그쪽에 또 열심히 터닫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누구요? 저희 쪽에 네, 황창화 네, 위원장도 네. 있고 뭐 김성환 부총장도 네. 생각이 좀 있죠. 국회의원을 이제 다시 하고 온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제 서울시장 나간다고 고민을 하길래 저보고 도와달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우리는 어쨌든 그러저러한 인연으로 어려움을 같이 겪고 이렇게 풍랑을 같이 헤쳐나왔기 때문에 야. 아직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녁에 만났는데 정봉주 의원이 서울시장 나가면 통화를 했는데 정청래 의원하고 그 정봉주 의원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서울시장 나간다고 예전에 얘기했었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럼 둘이 어떻게 단일화하냐 그랬더니 가위바위보로 한대요. 그래서 똑같구만 생각. 그래서 5판 제가 3승제 가위바위보. 5판 상승제 가위바위보를 할 건지 아니면 정책 토론회를 하고 그 후에 가위바위보를 할 건지를 정해야 되는데 그 룰은 당사자 간에 하면 안 된다. 후보 단일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한 결과에 따르도록 한다. 김현 위원장 또 예, 그렇게 제가 된 이제 건가요? 그 역할을 야. 하겠다. 이제 아. 그렇게. 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말인데 최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인물은 바로 정봉주 전 의원이 아닌가 싶어요. 그 많은 사면자 중에 정봉주 전 의원은 라고요. 근데 외국에 나갔는지 전화 통화는 안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달에 국회의원들 한 120여 명이 대통령한테 탄원서도 올리고 그랬어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안 해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해주시더라고.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다 결정하는 건 아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정봉주는 좀 많이 억울해 이렇게 생각하셨던 그러니까 거. 안 할 이유가 없는 그렇죠. 시비를 거죠. 걸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근데 뭐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 안철수 씨도 거기에 대해서 왜 정봉주만 해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외에 대상자가 사실은 없잖아. 5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면 복권에서 제외시키겠다고 이미 대통령이 중대범죄의 경우는 그랬는데 돈하고 얽혀 있는 경우는 이번에 안 하겠다. 그러고 보면 정치인 중에 없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이념적 문제나 사회적 문제의 경우가 이제 시비가 있을 수 있고 또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촛불 연장선에서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은 안 해줘 이런 문제제기 할 수 있지만 정봉주를 왜 해줘 이러긴 사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계속 통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하고.